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였어요. 사장님이 화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미 너무 많이 겪어서 같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 입사한 저가 사장님과 화투를 치게 되었죠. 그러나 무얼 상대하고 있는 것도 없는 저에게 사장님이 이기면 거할 거라고 했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소수의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불필요한 것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회사 분위기에 적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우린 회식도 안 하고 화투 상대도 안 해도 되고 정말로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들었다면 불쾌한 칭찬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제게는 그런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사장님과 끼리게 맞춰주며 다른 직원들의 불편함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매번 짜는 게 재미없는 것인지 사장님이 예전과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기면 내가 유급 휴가 하루를 줄게. 어때? 정말로요? 응, 그럼 나랑 놀아주느라 고생한 것을 보답으로 하루 쉬게 해줄게. 회사가 너무 바쁠 때만 빼고 금요일이었는데 친구들이 주말 여행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신입이라서 연차를 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꺼려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화투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상대방은 고수 같은 느낌이 들었고 계속해서 피하니 상대방도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때 나간다는 글을 상대방이 쓴 것을 보고 제가 붙잡았죠. 고수님, 저에게 한 판 가르쳐 주세요. 제가 꼭 이겨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빌며 부탁했고 그가 답했어요.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화투를 배울 수 있도록 여기로 오세요. 만난 젊은 남자가 고수였는데 그는 여자였어요. 우리가 서로 놀라면서 화투를 배웠고 결국 사장님을 이겼어요. 기쁜 소식을 스승에게 전하니 안심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했어요. 이후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되었어요. 처음 만난 그 남자가 지금 나의 남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사랑은 그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향이었을까? 그 남자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커피 한 잔 마셔도 끝에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사다리 타기 할까요? 응, 아니야. 자기가 밥 샀으니까 내가 내일게. 그건 공평하지 않아. 아까도 내가 사다리 타기에서 져서 낸 거잖아. 이번에도 내가 지면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그저 내가 내자 해도 되는데 남편에게 내기는 공평함 그 자체였고 결국 사다리 타기도 그가 지는 바람에 커피값도 결국 내게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내기를 향한 열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상견례 날 그의 내기 DNA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부인 두 애들 결혼에 동의하는 건 다 같은 생각이었으니 그만 자리를 파야 하나요? 아예 상견례에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니 기쁘네요. 저희 집 근처로 와 주셨으니까 계산은 우리가 해야겠죠. 사부인이라 그건 안 될 말이죠.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시댁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친정과 시댁 사이에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친정 근처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그럼 계산은 우리가 해야겠다 생각하며 나왔어요. 저희 집안은 자로 계산을 공평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아저 그러면 반반? 아니죠. 내기에서 패배하는 쪽이 내야겠어요. 사과하지만 한국 텍스트와 저의 특별한 텍스트 사이의 정확한 대응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엄마에게 남편의 내기 본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특이하고 과한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당일
남편에게도 내기를 금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내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당황했지만 결국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죠. 결과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에 내기를 해본 적도 없었기에 시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 비용을 계산하면서 엄마가 툭툭 투덜거렸어요. 원래도 우리가 내겠다고 했는데 굳이 내게 되니까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며 시댁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밖에서 세고 있어. 내 안에서도 세는 게 없어. 라고요. 시댁 가족들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내기에 이겼다는 결과에 당황했습니다. 싶습니다. 승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가문의 규칙이라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었어요. 시댁은 정말 친정과는 너무나 다른 집안이었어요. 신혼 여행 중에 남편이 시댁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번 부모님 사이에서 내기를 해서 이혼하자고 농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진지하게 그걸로 이혼할까봐 심각해졌던 기억이 있죠. 그때 여자분이 감수성이 풍부해서 울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으려고 했답니다. 찍었는데 이제 상황 종료됐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심정을 이해해. 어쩔 수 없이 내기를 했고 졌으니 결과에 책임을 진다. 대신 동창들한테 한턱 내기로 제 소금을 물었어. 진짜 제 정신들은 아니라 생각했지만 이 집의 신랑이 되어버려 내기를 피할 수 없었어. 심지어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부터 그랬어. 새 식구도 들어오면 설거지를 해야지 좋겠다. 미나트 어때? 오랜만에 좋겠지.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내기에 관심이 없어서 마음 꽉꽉 차있지 않았어. 그래서 민화 2에서의 미음자 모르는 저는 시아버지, 신부들을 이기는 방법이 없었어. 결국 나는 내기에서 지고 시아버지 식구가 된 첫날부터 독박 설거지를 했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려고 하면 도와주려고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했어. 물만 마시고 나가버리거든. 그날은 정말 외톨이 같은 기분이었어. 신혼집으로 돌아오면서 분해하니 뭐가 문제냐며 근성더라. 아니 아무리 내기에서 지더라도 시가에서 첫날이니까 당신까지 날 혼자 설거지를 하게 두면 되겠냐? 어떻게? 내기에서 지고 그렇게 된 나 자신이나 날 풀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이 제 집에 놀러 올 때면 저는 얼마나 외롭고 허전했는지 알아요. 당신에게 익숙한 집이지만 나에게는 낯선 시댁이죠. 하지만 당신은 조금씩 적응해 나갈 거예요. 우리 집은 냉정하고 승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도 쭉 거리는군요. 일단 집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런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온 것이었죠. 시댁 가족들이 돈을 걷어 제 생일 선물을 살 것을 말했어요. 재미난 내기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나와 다시 내기를 제안했어요. 내기? 돈을 걷어서 선물을 사주는 자리에서 갑자기 내기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내기에서 언니가 이기면 샤넬 백을 주고 지면 치킨 쿠폰 10장을 준다고 했어요. 대꾸할 틈도 없이 시댁 가족들은 재밌겠다며 손을 비벼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기는 시작되었고 분위기를 따라가야 했죠. 결과는 저가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킨 쿠폰 10장을 생일 선물로 받았죠. 별 생각 없이 받은 선물이었지만 치킨을 시켜 먹을 때마다 남편에게 놀림당해 조금 창피했어요. 정말 실력자네요. 이길 땐 현을 빼가는데 치킨 쿠폰 10장을 받게 되다니. 저는 그녀에게 비하면 솜이든 뭐든 그런 소문 사용자 말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는 웃는다거나. 그런데 어제 어머니들이 전화를 받아
아이고, 황제가 물었다.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늘? 내가 승리하면 보약을 주고구. 은단을 하면 재미없어. 이해 못하는 머리가 되어. 진짜 너 정말로 받아. 모두 다 어리석은 말하고 싶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 거부를 받았다. 유쾌한 인생을 사는 시어머니의 시간이 지나니 반쯤 포기하며 물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억지로 했다. 왜냐하면 내 차는 아직도 잘 탔다. 억지로 그 음모의 억압과 경멸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괴로운 남편의 자극은 축복을 경해 자존심이 분홍색과 흰색을 띤 사용자의 생각이 결혼 건너갈 때에 박해당하나 봐요. 이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웃음을 돕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정말로 그녀를 이겼다고 생각해요. 신뢰가. 제 차를 바꿀 수 있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내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마침내 대화한다. 내가 내 기에서 이기면 벤츠 E클래스로 바꿔줄게. 벤츠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지면 왜 질 생각부터 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질 때도 있을 거야. 마티즈 이길 때와 질 때의 보상이 너무 컸지만 막말로 마티즈도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 나쁠 건 없는 내기는 맞았어. 이번에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마티즈를 얻을 수 있었다. 남편에게는 내기 사실을 숨기고 말했다. 어머니가 나 차 선물해 주셨어. 남편이 소름 끼친다. 마티즈에 우리 엄마가 선물로 마티즈를 주었다고? 벤츠 E클래스 정도면 모를까? 이상하다. 혹시나 내기에서 졌나? 남편이 묻는다. 소름이 끼치는데 내 귀는 무슨 그렇게 어머니가 나한테 차를 선물해 줄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아이, 내기 맞구나. 졌다. 진 거다. 그 집 식구인 남편은 내기가 져서 맡으지 남편은 내기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남자였다. 나는 결국 서둘러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래, 졌어. 됐냐고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도 처음에 웃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생일 선물에서 건강한 음식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실력이 분명히 향상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스자의 수준인 시댁 가족을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댁에 도전하는 욕망을 억눌러 줄 수 없었고 그대로라면 항상 내가 패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화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연습한 결과 화투가 달라서 새 화투를 사러 가는 길에 그때였어요. 아니, 젊은 주부가 왜 그런 화투를 사는 걸까요? 이미 지난번에도 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시댁 가족이 화투를 좋아해서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되네요. 당연히. 혼자서 치는 줄 알았어요. 함께 오세요. 슈퍼에서 자주 보던 이웃 할머니가 그랬어요. 함께 갔더니 노인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잘 배우세요. 솔직히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 안에서 진짜 잘 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 문구점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나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제 말에 반응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정에 가서 함께 화투를 쳤어요. 나중에는 제게 상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한때 화투의 신이었던 것을 저 여자 지금은 문방구에 갇혀있지만 예전에는 꿈이었어요. 혹시나 내기에서 졌나? 남편이 묻는다. 소름이 끼치는데 내 귀는 무슨 그렇게 어머니가 나한테 차를 선물해 줄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아이, 내기 맞구나. 졌다. 진 거다. 그 집 식구인 남편은 내기가 져서 맡으지 남편은 내기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남자였다. 나는 결국 서둘러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래, 졌어. 됐냐고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도 그 위인은 그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어요. 사태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할머니 집에 데려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데려왔겠어요?
그녀가 잘 배워서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고요칠 잡아서 이기는 맛이지. 그 가문을 이기는 것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계속 생각하니까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여기서 어디서 좋은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나는 동네 할머니 덕분에 예전에 성공했던 분에게 화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방구에 자주 갔다가 나중에는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눈썰미가 좋아 보였나 봐. 네, 내가 다 배웠어. 중요한 것은 그 눈썰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해. 그게 뭐야? 내가 말했잖아. 그 눈썰미로 찾으려고. 언니는 우리 엄마가 칠순이 되면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던데. 언니, 나, 그리고 그때 합쳐서 같이 가면 어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면 언니도 찬성했다고 생각해요. 결정 내려요. 아이고, 거절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또 내기에서 질 사람은 아니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그리고 10분 뒤 신우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전화 오래다. 다음 주 주말 어때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죠. 이건 사실상 저 주려고 하는 경기인데 제가 할 수도 없고 실력 없는 누나가 하는 게 좋겠죠. 하긴 나가야 우리 어머니 좋은데 가시지. 그럴게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정해진 뒤 저는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사부님, 오늘은 사부님과 1대1로 대련을 청합니다. 제가 비장한 말투로 말했더니 문방구 할아버지께서도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저는 문방구 할아버지를 이겼습니다. 대련을 지켜보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위해서 환호해 주셨어요. 특히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신 동네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제다 유럽 나라 갈 거라 해서 에버 저그모 시기로 보내버려. 저는 마지막 대련을 마친 뒤 노인정을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때 제 뒤를 쫓아 나온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금은 낡아 보이는 화투패를 주셨어요. 오늘 이기면 주려고 갖고 왔어. 이건 노인네들 보는 앞에서는 어떨까요? 다들 지금은 나의 운이 도는 것 같아. 그 강한 승리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분명히 이길 것이다. 나는 내 실력을 믿고 그 운을 다 써볼 터이다. 지금까지 내기를 할 때 내 남편은 항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서러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든든한 나의 편이 생겼다. 할아버지가 준 화투패를 기꺼이 받았고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너는 몰라도 돼. 우리 서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하다고. 주말 나는 드디어 시어머니와 화투 대결을 하게 되었다. 너는 진리도 없지만 이번에 진다면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 아쉬울 일이 없겠지. 한두 번 진 적도 없는데 아쉬울 게 뭐 있겠어. 어쩌면 우리 것만 아쉽지. 어쩌면 당신도 아쉬워하진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다 되었네. 당연하지. 나도 결코 아쉽지 않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우리 엄마 마인드가 참 멋지다. 남편도 참살려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누가 이길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를 어떻게 이길 거야? 우리 아내는 이런 건 모르고 살아왔어. 엄마가 유럽에 가면 투표해야지. 엄마가 가면 모을 돈이 많아질 텐데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신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머니를 위한 이벤트였어요. 저가 희생하는 거죠. 어머니를 유럽에 보내주려고 저는 가방에서 문방구 할아버지께 받은 화투를 꺼냈어요. 제 화투를 본 시어머니 가족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이 하트는 어디서 나은 거니? 왜 이렇게 낡아 보이지?
아, 동네 문방구 할아버지가 준 건데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너도 은근히 내기에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긴 나도 상대가 시시하면 재미없어. 최선을 다해보려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 선수에게도 예니까. 그래서 너랑도 이제 내기할 맛이 좀 나는구나. 엄마 실력이 좀 비슷해야 견줄 만한 재미가 생기는 거지. 애초부터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보다 낫지. 잘해보자. 난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길 거야. 유럽 갈 거야. 엄마 파이팅. 저는 여유롭게 어머니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한 판이 시작되었어요. 잠깐만. 르미 웨이야? 그러게. 저와 어머니의 대결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누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판도, 두 번째 판도 제가 이겼다고 해요. 세 판 이기고 승부는 이미 끝난 것 같았는데 어쩐 일인지 어머니께서 화투패를 놓지 못하시던 거예요. 엄마 좀 아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제가 배운 적이 어디 있어요? 계속 트집 잡아주다 보니 좀 늘었나 봐요. 조금 수준 외에는 아니지만 아마 엄마가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어쩔 줄 알지 몰라서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유럽으로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시누이가 그렇게 물었더니 시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때 남편을 봤대요. 어떡하지 분명한 건 시댁 가족들 머릿속에 없는 결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기는 내기니까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계속 승부욕과 눈치 없음으로 일관하던데 서로 약간 서로에 대한 것도 같았어요. 저에게는 정말 모두에게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 칠순 선물로 에버랜드 가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엄마도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긴 하네. 그럼 우리 5판 3승 제로 할까? 좀 그런 건 아니에요. 승부는 승부니까 여보 괜찮아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언니가 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코를 다쳤네요. 그렇지만 엄마, 당신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이번 게임에서 엄마가 이기지 못하면 5번째 판에서 승부 조정도 언니가 이미 2번 이기서 끝나버린다고 하던데. 아,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바쁘시죠? 나 때리겠다고요? 아니요, 사실을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세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러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이번 게임에서 진짜 실력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또 졌네요. 와, 여보, 대단하시네요. 남편께서는 제 실력에 감탄까지 하신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는 서로를 보며 멍청한 표정을 지어요.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한 판 보려고 했는데 진행이 계속 서러웠고 한 판만으로 돌려질 수 없었어요. 에버랜드 입장권은 누가 살 것 같나요? 결국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은 취소되었고 시누이가 입장권을 샀어요. 시어머니는 받은 입장권을 어떻게 표정 지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저에게 봐주지 말고 은단을 보내드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덕분에요. 유럽 여행을 아끼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었죠. 우리가 이런 효도를 다 받네요. 제 마지막 자존심을 받아주셔야 해요. 회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칠순이라 좀 더 어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해드린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남편과 함께 좋은 선물을 해주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마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것 같더라고요. 여행으로 내기를 걸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이유였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더 심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칠순이니까 챙겨야 할 건 다 챙겼어요. 문방구 할아버지께서 아주 은혜로이 대해주셨어요. 그때 노인정에서 후일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언니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정말요? 사가는 거죠? 언니도 오실 거예요? 당연하겠죠. 평소에는 오빠를 통해 말할 걸 저에게 말하니 조금 이상했지만 어쨌든 선물할 분이 결혼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먹고 놀며 지내는 내기는 많았지만 결혼하면 조금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말 남편과 함께 신우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시댁으로 갔어요. 네, 그래요. 둘은 참 잘 어울리는데 좀 아쉽기도 해요. 집에서 내기하면서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같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언니를 보세요. 전에는 내기만 하자고 할 때도 얼굴이요. 새아. 이제는 내게 자신감이 완전히 생겼어. 한 번도 명함도 못 내밀겠다고 해서 말야. 그래서 말인데 신우가 시어머니도 슬쩍 봐주고 날 위해 제안을 하려고 하네. 날 결혼 선물 주려고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애써 얘기해보면서 왔어. 뭐 받고 싶은 게 있나 물어봤더니 받고 싶은 게 있긴 하더라. 근데 내기에 물리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번에도 내기로 하려고 해. 애송이 결혼 선물은 그냥 받아도 돼. 나도 결혼 선물 받아본 적 없거든. 딱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번에 내기로 해. 내가 이기면 LG 디오즈 주전자 세트를 사주겠다고 해줘. 이게 제안이야.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미소 짓더라고. 진짜 자신감이 엄청나 보였어. 좀 수상했지만 되겠지. 언니가 어디까지 실력을 높여봤다 해도 내기는 운이 따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짬바 하자는 거야. 운으로 언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편으로 하자고 말이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엄마랑 난 한 편, 오빠랑 언니가 한 편으로 하자. 이제 언니도 실력이 좋아졌으니까 오빠랑 편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러긴 한데, 야, 주전자는 너무해. 남편도 신기할 텐데. 생각해보니 괜찮아요. 김서방이 괜찮으면 우린 돈 아끼고 좋지 않아? 그러나 남편의 말에 신우가 발끈하고 아직도 우리가 언니에게 질 거라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 해. 왜 이번에는 조금 봐주지? 말하니 설마 지난번처럼 언니가 엄마를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편은 승부 앞에서 신경도 마음도 없이 신우이를 놀렸고 신우이도 약이 바짝 올라서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나는 디오스 혼수 세트를 받을 거야. 그 놈의 짬바는 뭐야? 이라고 말했어. 결국 이 대화가 이상스럽게 이어졌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단어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나는 미소 짓고 말했어. 아가씨, 반드시 이기고 디오스 혼수 세트를 가져가세요. 나도 아가씨가 받길 바랬지만 어제의 뉘앙스로 보면 아마 못 받을 것 같아. 그렇다고 승부가 아닌 건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지. 근데 왜 난 잡기를 제안했지? 그것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패배한 걸 열받아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 속내를 알아도 모르는 척했지. 결국 결혼 선물까지 걸고 싶어졌다. 아가씨의 방향은 약간 무모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내 실력이 그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가방 속에서 문방구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화투패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우희가로 불러서 나는 오늘은 우리끼리 해요. 화투에 대해서 뭐든지 해놓은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매번 진 사람이 갑자기 이겼으니까 그 화만 안 했으면 우리가 오해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할게요. 나는 화투를 뒤로 넣었고 시댁에 있던 화투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승리였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봐봐, 우리가 이긴다고 해. 그러니까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져온 그 화투에 대해 뭐 한 거야? 어머, 제가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확인시켜주죠. 장난이야. 그만큼 내가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죠. 좋아요. 두 번째 판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승부는 3판 2선제예요. 이번 판을 지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고 심기일전하려고 부엌 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오더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네요. 사실 나에게는 플로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이 아주 좋지 않다. 마음이 심란하니 말하지 마.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을 리 없어. 나는 화투도 배우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나?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알려줄 텐데 진짜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지 말라. 우리 집에 이기는 방식은 정직하게 경기를 하고 패배에 승복하는 것이 규칙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닌데. 남편조차 날 믿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건 경기였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됐는데 이상하게 안 풀렸어. 문방구 할아버지가 준 화투패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뭔가를 봤어. 그 순간에 문방구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 내 눈치가 좋긴 하단다. 그 눈치로 이기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고 했었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화투패를 내려놨어. 그러자 신우가 반대를 했어. 우리 완전히 플로우에 들어갔는데 방해하지 말아줘. 다 멈춰.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희가 나를 쳐다보더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자진하여 패배하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기회는 당신이 패배했을 때 줄 거야. 가족 사이엔 부끄러운 일로 못 만들어. 말고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 받더라고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당신은 못 봤어.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움직이려고 하기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손머리 위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다시 물었지만 결국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하라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어머니와 신우희가로 앉은 화투패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귀함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우리 집안의 지옥이지. 아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이 하자고 해서 엄마도 좋다고 했잖아. 아, 좋다기보단 이기고 싶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밑장 빼기를 했다고. 네, 동생이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솔직히 언니가 너무했지. 아니, 엄마, 칠순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한 걸 내기를 걸자고 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이겨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 칠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으로 퉁친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 선물도 주전자 주고 말겠다는 거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칠순을 누가 퉁쳐? 내가 퉁쳤겠지. 우리 부부는 엄마한테 이미 비싼 선물 해드렸어. 뭘 해드렸는데? 엄마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선물 안 했어요. 했어. 용돈도 엄청 주고 명품. 가방도 구매하고 곧 비싸질 텐데 함께 밥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 사실 내 생일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내게 칠순 선물로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 그건 너가 더 하라고 일일 것 같은데
왜 오빠와 언니에게 부탁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정말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지난번 내기에서 패배한 후에 좀 부끄러웠다. 그래서 친구 신우를 불러서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걔가 내 실력이 좀 아쉽다고 했다. 정직하게 이길 방법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말에 심취했던 나는 그 이상한 얘기를 채택했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았지만 문방구 할아버지가 주신 화투패를 꺼내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보여주었다. 모두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 어떻게 이겼는지 내 화투패를 확인하고 다시 대결하자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분위기를 느꼈어. 정직하고 당당하게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믿을 것 같아. 절대 밑장 빼기 하지 않을 거야. 결국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고 남편과 내가 이기며 내기에서 승리했다. 너도 일어나 손을 위로 뻗어. 나는 바로 일어서서 밑장 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언니의 실력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나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아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을 수 없겠어요. 하도 궁금해서 저도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네에 화투의 달인이 사는 거였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배웠는데 이렇게 되었죠. 그분께서 주신 화초도 있고요. 꼭 이겨야 한다고 하셔서 그제야 어머니께서 제가 들고 간 화투패를 귀하게 만지셨죠. 다른 화투패로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당신 진짜 멋져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더라면 아마도 날 자극했겠죠. 하지만 진정해보면 놀렸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덕분에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분도 말씀하실 거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에는 모른 채 했지만 언니가 이겼으니까 주전자를 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전을 잡은 것도 속상하겠어요. 결국 어머니도 말을 해주셔야 했죠. 저는 두 분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의심했던 걸로 인해 미안하고 그냥 물어보고 해결할 걸 그랬어요. 승부욕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다시는 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저도 미안해요. 엄마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실력으로 밀려 자존심이 상해 결혼하고 나면 어떤 경향으로 날아다닐 것 같아 미리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으면 실력을 키웠어야 했죠. 언니도 반칙 쓴 줄로 알았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주전자도 안 받을게요. 진심이에요. 어이는 없었지만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풀렸어요. 좋아요. 둘 다 용서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기에 미쳐서 좀 과했어요. 앞으로는 정정당당한 내기만 할게요. 내기를 그만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응, 그게 너무 재미없지 않니? 맞아요. 언니. 어차피 줄 선물 재밌게 주자는 차원에서 내기도 하는 거죠. 없으면 심심하죠. 그나저나, 나도 하투 좀 가르쳐 줄래? 요즘 노인정에서 더 잘 치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골치 아파요. 그럼 가르쳐 드려야 해요.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는 안 되니까. 정말? 지금 당장 가르쳐 줄래요? 저도요. 언니.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앉혀놓고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화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시아버지도 오셔서 안 듣는 척 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승리를 손에 봤지만 우리 부부는 아가씨에게 별도로 혼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LG 디오스 혼수 세트를 해줄까 했는데 남편이요. 내가 한 거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아가씨가 제일로 원하던 것이었으니까 중요하지 어쨌든 이겼으니까 괜찮아 아니. 결국은 내가 이겼으니까 괜찮아 안 그러면 내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럼 돈으로 주는 건 어때? 필요한 거 사디오스 혼수 세트 살 만큼이면 돼 괜찮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 사람처럼 선물을 줄 필요 없으니까 남편은 계속 우리가 이겼다는 걸 지켜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결국 아가씨에게는 현금으로 결혼 선물을 줬어 언니. 정말 고마워 이 정도면 우리 혼수 세트 살 돈도 남을 거야. 그래서 왜 내기를 해서 받았단 말이냐면 좋아 어쨌든. 우리 시댁은 너무 과해서 탈이야. 그래서 그냥 받아 상황이 정리된 후 오랜만에 스승을 뵙기 위해 문방구에 가서 돌려드릴 것도 있었고 작은 선물과 함께 화투패를 돌려드렸어. 어리둥이처럼 보였어. 왜 가져가실 건데? 활투패는 할아버지께 더 소중하잖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 이젠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행운을 줄 거라니 말을 믿지 못했었나 봐. 그래도 이 화투패가 승리를 가져다 준 건 맞아. 그렇지. 아, 정말? 지금 당장 가르쳐 줄래요? 저도요. 언니.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앉혀놓고 문방구 할아버지에게 화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시아버지도 오셔서 안 듣는 척 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승리를 손해봤지만 우리 부부는 아가씨에게 별도로 혼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LG 디오스 혼수 세트를 해줄까 했는데 남편이요. 화투판도 그렇고 덧붙여서 그저께 나는 세모세모 화살통 찍고 시어머니께서 노인정이 있었다. 그곳으로 화투하러 가셨는데 승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력 차이다. 당연하지. 그리고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게 날이 졌잖아. 그젠 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화투판 치고자 하는 마음이지. 내기를 좋아하는 가족에게 많이 소집당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의 소중한 화투판을 받고 이기려고 했어. 그런데 상대가 가족이잖아. 이기든 지든 그만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 나도 너무 소집되면서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화투판을 크게 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할 거니? 가족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치든 상관없겠지. 가족 내기가 무리하진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었나 보다. 제가 눈썰미를 언급했던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네. 눈썰미가 필요한 때가 왔군요. 원래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상대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조급해졌어.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그래서 눈썰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해으신 것 같군요.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하면 주변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승리라는 게 실력이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정하고 승패를 조작하려고 들면 안 당할 수가 있나. 할아버지도 당해보신 일이에요. 그랬지. 나도 내가 그 판에서 최고인 줄 알고 물불 안 가리고 휘젓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위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그 좌절감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장난 좀 쳤다가 그 바닥에서 영영 껴놨어요. 어머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아무도 날 안 껴주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좌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졌던 상대가 아주 장난을 많이 쳤던 사람들이더라. 나도 그 사람들의 밑장 빼기로 패배하고 나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사용했으니 그야말로 불미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끼리 내기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길래 해준 말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다. 유감이네요. 그렇지만 많이 배웠어요. 나도 재밌었어. 이제부터는 자네가 실력자로서 가족끼리 재밌게 놀 수 있게 잘 이끌어 봐야겠어. 자고로 리더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 내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지 화투의 기술이 아니라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실력과 마음이었어요. 밑장 빼기 사건이 있었고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가족 내기가 무리하진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었나 보다. 제가 눈썰미를 언급했던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네. 눈썰미가 필요한 때가 왔군요. 원래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상대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조급해졌어.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그래서 눈썰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해으신 것 같군요. 결혼식을 때리다가 합의하지 못했어요. 여동생이 결혼하여 더욱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속의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뜨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걸고 내기 안 하겠어요? 어머, 아버님께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도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많이 내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좋겠죠? 어머니도 어때요? 그런가 하면 오랜만에 이겨보세요. 그동안 아이 쓰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 선물의